돈이 저절로 쌓이는 집,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능력일까요? 운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소주 한 병입니다. 마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 특정 자리에 두기만 해도 수십 년 막혔던 돈복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것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님, 올해 68세이십니다. 전에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집안 기운을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소주 한 병을 정확한 자리에 두기 시작한 뒤로 석 달 만에 밀린 외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돈이 안 모이는 분들, 성실한데 늘 빠듯한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주를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자리, 세 곳과 반드시 두어야 할 자리 세 곳입니다. 둘째, 소주를 아무리 잘 두어도 이것을 함께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집안 습관 6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대운이 바뀌기 직전에 나타나는 신호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아셔야 비로소 재물의 흐름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까? 택배 상자가 며칠째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리 몸이 숨을 쉬듯 집도 숨을 쉽니다. 우리 몸에 혈액이 돌듯 집에는 기운이 돕니다. 건강한 몸이 영양분을 잘 흡수하듯 건강한 집은 좋은 기운을 잘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병든 몸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하지 못하듯 병든 집은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재물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의 첫 번째 숨구멍이 바로 현관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받아들이듯 집은 현관으로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입이 막혀 있으면 음식이 못 들어옵니다. 현관이 막혀 있으면 재물 기운이 못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산이 뒤엉켜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그러면 현관 정리만 하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정리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오랫동안 쌓인 탁한 기운, 이것은 정리만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탁기란 무엇입니까? 오래된 다툼의 기억, 쌓이고 쌓인 걱정, 말하지 못한 분노, 해결되지 않은 슬픔, 이것들이 우리 집 공기 속에 스며들어 기운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왠지 모르게 무거운 느낌, 거실에 앉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느낌, 이것이 바로 탁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소주가 등장합니다.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예로부터 정화의 도구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제사상에 술을 올렸습니다. 고사를 지낼 때 땅에 술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주는 맑고 투명합니다. 잡것이 없습니다. 그 투명함이 곧 정화의 기운입니다. 탁한 것을 걷어내고 맑은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입니다. 잘못 두면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우리 집안에서 절대로 소주를 두어서는 안 되는 세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소주를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세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시면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으십시오. 첫 번째 자리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고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화장실은 아무리 깨끗해도 그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우리 집에서 음기가 가장 강하게 모이는 곳입니다. 물이 항상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탁한 것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청결과 기운의 청결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타일을 닦고 방향제를 뿌려도 화장실의 기운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곳에 소주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소주의 정화 기운이 탁기에 삼켜집니다. 정화하러 들어간 것이 오히려 탁기를 먹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맑은 물 한 컵을 진흙탕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물이 진흙탕을 정화합니까? 아닙니다. 맑은 물이 오히려 진흙에 물들어 버립니다. 소주를 화장실에 두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의 물은 항상 아래로 빠져나갑니다. 재물 기운도 그 물을 따라 함께 빠져나갑니다. 풍수에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항상 닫아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 기운이 새는 통로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집 화장실 변기 뚜껑이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리입니다. 침실입니다. 특히 머리 맞춥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곳인데 괜찮지 않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조용하다는 것과 기운이 좋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우리 몸은 가장 열린 상태가 됩니다. 방어막이 없습니다. 외부의 기운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알코올 기운이 머리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면이 흔들립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재물운과 연결됩니까? 재물은 기력과 함께 움직입니다. 기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힘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피곤한 사람, 늘 무기력한 사람, 이런 분들의 재물운이 왜 약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몸이 무거우면 기운도 무겁습니다. 기운이 무거우면 돈은 가벼운 곳으로 흘러갑니다. 침실 머리맡에 소주를 두는 것, 오늘부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자리입니다. 냉장고 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높은 곳에 두면 기운이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아닙니다. 높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질이 문제입니다. 냉장고는 냉기의 공간입니다. 차가운 기운은 소주의 정화력을 억누릅니다. 얼어붙게 합니다. 냉장고는
소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냉장고 위는 우리 집에서 먼지가 가장 빠르게 쌓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청소를 자주 하지 않게 됩니다. 닦기 위해 소주를 올려두는 셈입니다. 정화하려고 둔 것이 탁기 속에 앉아있는 꼴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 침실, 머리막, 냉장고 위. 혹시 지금 우리 집에 소주를 이 세 곳 중 한 곳에 두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옮기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주를 어디에 두느냐를 결정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집에 탁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집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무겁습니까? 둘째,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숨이 트입니까? 아니면 답답합니까? 셋째,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올라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까?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무겁고 답답하고 피곤하다면 지금 우리 집에 탁기가 심하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소주를 잘못된 자리에 두면 탁기가 소주를 타고 집 전체로 퍼집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소주를 두어야 할 자리, 우리 집에서 재물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세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만 맞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방향이 틀리면 소용없습니다. 시간이 틀려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절반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왼편 구석입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왜 왼편입니까? 풍수에서 왼쪽은 청룡의 자리입니다. 청룡은 생기를 관장합니다. 재물과 활력이 깃드는 방향입니다. 우리 집 안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공간에서 가장 강한 생기의 방향에 소주를 두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기운의 첫 번째 관문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벨이 현관 바깥쪽을 향하게 하십시오. 뚜껑은 반드시 닫은 채로 두십시오. 바닥에 직접 두지 마시고 작은 받침 위에 올려두십시오. 신문지 한 장도 괜찮습니다. 이것만으로 현관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질이 달라집니다. 탁기는 걸러지고 맑은 재물 기운이 우리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관 왼편에 신발장이 있는 분들, 신발장 위에 올려두십시오. 단, 신발장 위가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면 먼저 비우십시오. 물건이 가득한 신발장 위에 소주를 두는 것은 사람이 가득 찬 방에 귀한 손님을 억지로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소주가 앉을 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잠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입니다. 부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스 레인지 오른편 조리대 위입니다. 바닥이 아닙니다. 조리대 위입니다. 왜 부엌입니까? 부엌은 우리 집의 재물 창고입니다. 먹을 것이 만들어지는 곳, 불의 기운이 살아있는 곳. 풍수에서는 예로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엌이 살아있으면 집안이 산다. 부엌이 죽어있으면 집안도 죽는다. 그만큼 부엌의 기운은 우리 집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왜 오른편입니까? 오른쪽은 백호의 자리입니다. 백호는 지키는 기운입니다. 들어온 재물이 나가지 않도록 붙드는 방향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것은 청룡의 역할이고 재물이 머무는 것은 백호의 역할입니다. 현관 왼편으로 불러들이고 부엌 오른편으로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이 두 자리가 함께 작동할 때 재물의 흐름이 완성됩니다. 단,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엌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소주를 두면 안 됩니다. 기름때가 낀 조리대,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 젖은 행주가 아무렇게나 걸린 상태. 이 상태의 부엌에 소주를 두면 정화의 기운이 탁기에 휩쓸립니다. 오히려 혼란의 기운만 커집니다. 소주를 두기 전에 부엌을 먼저 닦으십시오. 조리대를 한번 닦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소주를 내려두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화가 먼저이고 소주는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자리입니다. 거실입니다. 그런데 거실 아무 곳에나 두면 안 됩니다. 정확한 자리가 있습니다. 나침반이 없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관을 등지고 서십시오. 그 상태에서 대각선 방향의 안쪽 코너를 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입니다. 풍수에서 이 자리를 재물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온 기운이 가장 마지막에 머무는 곳, 기운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소주를 두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소주 옆에 동전 3개를 놓으십시오. 500원짜리 3개면 충분합니다. 동전은 재물의 씨앗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의미가 큽니다. 이 자리는 재물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소주는 탁기를 걷어내고 동전은 재물이 머물 자리를 표시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효과가 깊어집니다. 자리 3곳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왼편, 부엌, 가스레인지 오른편, 거실 재물 방위 코너, 이 중 한 곳만 해도 됩니다. 3곳 모두 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3곳 모두 하면서 우리 집 습관이 그대로라면 소주는 하루를 버티지 못합니다. 이제 시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소주는 아무 때나 두면 안 됩니다. 해가 뜨는 시간, 오전 중에 두십시오. 왜입니까? 낮에는 양기가 강합니다. 양기는 활발하고 밝은 기운입니다. 이 기운 속에서 소주의 정화력이 가장 강하게 발휘됩니다. 해가 진 이후에는 음기가 강해집니다. 이 시간에 소주를 두면 음기와 알코올 기운이 뒤섞입니다. 정화가 아니라 혼탁이 됩니다. 오전 중 해가 충분히 떠 있을 때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소주를 내려놓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생각 하나면 됩니다. 이 집에 맑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풍수는 행동과 마음이 함께 움직입니다. 행동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빈 그릇입니다. 마음이 담겨야 그릇이 채워집니다. 소주를 내려두는 그 짧은 순간 마음을 함께 내려두십시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경자님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소주를 현관 왼편에 두기 시작한 것이 작년 입춘 때였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하고요. 그런데 세 번째 주부터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우리 집에 들어오면 기분이 전과 달랐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현관문을 열면 왠지 모르게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소주를 둔 뒤부터 그 느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10년 넘게 잊고 있었던 외상값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가게를 운영할 때 밀려있던 금액이 무려 37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여러 명에게서 들어왔습니다. 마치 막혀있던 물줄기가 뚫린 것 같았다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소주 한 병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소주만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 나가셨습니다.
배수구 덮개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그릇을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집에서 돈 없다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한 것입니다. 소주는 시작점이었을 뿐입니다. 시작점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집의 기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보이지 않는 통로가 있습니다. 기운이 흘러다니는 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있듯이 우리 집에도 기운이 흘러다니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히면 피가 안 돕니다. 뇌졸중이 옵니다. 심장마비가 옵니다. 우리 집의 기운관이 막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안 돕니다. 건강이 안 돕니다. 관계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의 기운관이 막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건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쌓아둡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관에 물때가 쌓이면 물이 안 나옵니다. 기운의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쌓이면 기운이 못 흐릅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것,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올 주말에 한 곳만 정리해 보십시오. 방 하나, 서랍 하나, 찬장 하나, 한 곳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정리를 끝내고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공기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문을 닫아두는 습관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방문을 항상 닫아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방의 문을 꼭꼭 닫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기운이 정체됩니다. 정체된 기운은 탁해집니다. 탁해진 기운은 조금씩 문틈으로 새어 나와 우리 집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 우리 집의 모든 방문을 열어 두십시오. 환기시키십시오. 기운이 순환해야 맑아집니다. 멈추면 썩습니다. 셋째, 어둠입니다. 우리 집안에 항상 어두운 곳이 있습니까? 햇빛이 한 번도 들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까? 그곳에 탁기가 가장 먼저 쌓입니다. 어둠은 음기를 끌어당깁니다. 음기가 쌓이면 재물 기운이 밀려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두운 곳에 작은 조명 하나를 두십시오. 밝은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은은한 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빛이 어둠을 걷어내고 기운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작은 간접등 하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건을 줄이고 문을 열고 빛을 넣는다. 이것이 우리 집의 기운관을 뚫는 방법입니다. 소주를 두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하시면 소주의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기운이 흘러야 정화도 됩니다.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주의 자리와 방향과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소주를 올바른 자리에 두었습니다. 시간도 지켰습니다. 마음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소주는 정화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집안의 탁기를 만들어내는 습관이 그대로라면 소주는 매일 새로 쏟아지는 탁기를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이 새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동이로 물을 퍼냅니다. 하지만 구멍을 막지 않으면 퍼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물이 차오릅니다. 소주는 양동이입니다. 구멍을 막는 것은
우리의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으십시오. 불편한 것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밤에 창문을 꼭꼭 닫고 주무십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하루 종일 쌓인 탁기는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창문이 완전히 닫혀 있으면 탁기는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밤새 우리 집안을 떠돌다가 다시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창문을 활짝 열면 안 됩니다. 밤에는 운기가 강합니다. 활짝 열면 운기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정답은 손가락 2마디입니다. 딱 그만큼만 열어 두십시오. 탁기는 나가고 운기는 막힙니다. 이 작은 틈 하나가 우리 집 기운을 매일 밤 조금씩 바꿉니다. 오늘 밤부터 해보십시오.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노력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부엌 싱크대 배수구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기름때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덮개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풍수에서 물이 빠지는 곳은 재물이 빠지는 통로입니다. 이 말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배수구가 더럽고 막혀 있으면 재물 기운도 그 자리에서 썩습니다. 흘러가야 할 것이 막혀버립니다. 배수구가 깨끗하게 열려 있으면 나쁜 기운은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뜨거운 물 한 주전자를 천천히 부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 두십시오. 열려 있는 배수구는 재물이 새는 구멍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덮개가 열려 있다면 지금 닫으십시오. 세 번째 습관입니다. 깨진 그릇입니다. 지금 찬장 안에 깨진 그릇이 있습니까? 금이 간 컵이 있습니까? 이가 나간 밥그릇이 있습니까? 아직 쓸 수 있다고 보관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깨진 그릇은 결핍의 기운을 냅니다. 금이 가고 이가 나간 것, 이것은 매일 우리 집에서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채워지지 않는다. 이 신호가 매일 반복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 집의 기운은 그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대로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찬장을 여십시오. 깨진 것, 금간 것,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그 그릇을 쥐고 있는 동안 더 큰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오래된 달력입니다. 지금 벽에 걸린 달력이 몇 월짜리입니까? 2달 전 달력이 아직 걸려 있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 작년 달력이 그대로인 분도 계십니다. 달력은 시간입니다. 지난 달력은 지나간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머무는 기운은 앞으로 나아가는 재물 기운을 막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려면 지난 것이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오늘 당장 내리십시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현관 거울입니다. 현관에 거울이 있는 분들, 그 거울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문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방향을 바꾸십시오. 현관문을 향한 거울은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밖으로 튕겨냅니다. 사람이 들어옵니다.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울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내보냅니다. 재물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려는 순간 거울에 부딪혀 되돌아갑니다. 거울은 옆벽을 향하게 두십시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십시오. 막는 용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습관입니다. 소파입니다. 지금 거실 소파가 벽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벽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소파 등받이가 벽에 닿지 않으면 뒤에서 기운이 새어 나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가 허하면 불안합니다. 뒤가 막혀 있으면 안정됩니다. 소파는 반드시 등받이가 벽에 닿도록 두십시오. 뒤에서 기운이 받쳐줄 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재물운도 안정된 자리에서 자랍니다. 흔들리는 자리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창문, 배수구, 깨진 그릇, 오래된 달력, 형광 거울, 소파. 이것들을 보시면서 나도 이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바꾸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재물 기운을 차단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 오가는 말, 돈이 없어, 또 나갔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이 말들이 익숙하십니까?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이 말들이 우리 집에 쌓입니다. 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운이 됩니다. 우리 집에서 매일 반복되는 말은 그 집의 기운을 만들어 갑니다. 돈이 없다는 말을 매일 하는 집, 그 집은 매일 돈이 없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소주를 두어도 소용없습니다. 청룡자리, 백호자리 다 맞추어도 소용없습니다. 말이 우리 집의 기운을 덮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었습니다. 물도 주었습니다. 햇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 씨앗에 대고 말합니다. 넌 절대 자라지 못할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씨앗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말은 그만큼 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운 중에서 가장 빠르게 퍼집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 말을 쓰십시오. 그래도 이만큼은 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만큼은 있다. 이 말 하나가 우리 집 기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돈복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특별한 집에서 태어났을까요? 좋은 풍수 자리에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살펴본 분들이 계십니다. 재물이 끊이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집을 단순한 공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머무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청결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죽은 공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죽은 공간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 먼지만 쌓인 구석, 오랫동안 열지 않은 창문. 이런 공간에는 기운이 고입니다. 고인 기운은 썩습니다. 썩은 기운은 우리 집 전체로 번집니다. 돈복 있는 분들은 그런 공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끔이라도 들어가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묵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잘 왔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은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기운이 가장 깊이 스며드는 곳입니다. 그 집에 감사하는 마음, 반가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집의 기운을 바꿉니다. 대접받는 집과 방치되는 집은 기운이 다릅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 들어오실 때 한마디 하십시오.
잘 왔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이 작은 것이 쌓이면 우리 집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집의 기운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를 두고 일주일 만에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탁기가 쌓인 것이 하루 이틀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10년, 20년, 어쩌면 30년 넘게 쌓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주 한 병으로 일주일 만에 다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잘 왔다 하고 매일 저녁 배수구 덮개를 확인하고 매일 돈에 대한 좋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쌓여야 변화가 옵니다. 우리 세대가 강한 이유를 아십니까? 인내하는 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참고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의 힘을 여기에도 써주십시오. 석 달만 해보십시오. 석 달 뒤에 우리 집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혼자 하시는 것도 좋지만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손주와 함께 우리 집을 정리하고 기운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의 기운은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의 에너지가 모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맑은 기운을 만들어도 다른 사람이 탁한 기운을 만들면 서로 상쇄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방향을 맞추면 그 효과는 2, 3배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우리 집을 같이 바꿔보자고 말씀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움직일 때 기운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계십니까? 식물도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 우리 집은 기운이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식물이 자꾸 죽는 우리 집은 기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거실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어 보십시오. 잎이 넓고 둥근 식물이 좋습니다. 뾰족한 잎보다 둥근 잎이 재물 기운에 도움이 됩니다. 그 식물이 잘 자라면 우리 집의 기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식물에게 가끔 말을 걸어 보십시오. 잘 자라고 있구나. 고맙다. 이 말이 식물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전체에 퍼집니다. 좋은 말은 우리 집의 기운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제 돈을 받을 때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아까 돈을 쓸 때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월급이 들어올 때, 용돈을 받을 때, 누군가에게 돈을 건네받을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아, 이것밖에 안 되나? 이번 달도 빠듯하겠네. 이런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돈이 들어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들어온 것 자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돈은 더 많은 돈을 데리고 옵니다. 불만으로 받은 돈은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것도 태도입니다. 태도가 기운을 만듭니다. 기운이 현실을 만듭니다. 돈이 들어올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고맙다. 더 올 것이다.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 생각이 습관이 되면 기운이 됩니다. 기운이 현실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에 대해 아주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사를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먼저 쌀과 소금을 들여 놓았습니다.
쌀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소금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은 이 집에서 풍요롭게 살겠다는 선언이자 나쁜 기운을 막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부뚜막에 불이 타오르면 그 집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이 꺼진 부엌은 죽은 집입니다. 불이 살아있는 부엌은 산 집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부엌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부엌은 단순히 밥 짓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생명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을 쓰고 계십니까? 요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달 음식만 시켜 드시고 계십니까? 부엌이 살아있어야 우리 집이 삽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직접 요리를 해 보십시오. 밥 한 그릇이라도 좋습니다. 국 한 그릇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음식이 부엌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 불의 기운이 우리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재물 기운은 따뜻한 곳에 모입니다. 차가운 곳에서는 흩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의 냄새도 기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잠깐 우리 집 냄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서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음식 냄새가 배어 있습니까?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오래된 짐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기운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것 중 하나입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우리 집은 맑은 기운이 머뭅니다. 나쁜 냄새가 나는 우리 집은 탁기가 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환기가 첫 번째입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십시오. 그리고 천연향을 활용하십시오.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겨울에는 귤 껍질을 말려서 거실에 두십시오. 여름에는 쑥을 활용하십시오. 우리 전통에서 쑥은 나쁜 기운을 쫓는 식물입니다. 단오 때 쑥을 문에 걸어두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탁한 기운을 걷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쑥을 말려서 작은 주머니에 넣어 현관 근처에 두면 정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소주와 함께 쑥 주머니를 두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주는 탁기를 흡수하고 쑥은 탁기를 밀어냅니다. 공격과 수비가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바닥 이야기입니다. 바닥은 우리 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닥의 중요성을 간과하십니다. 풍수에서 바닥은 땅의 기운을 받는 면입니다. 깨끗한 바닥은 맑은 땅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더러운 바닥은 탁한 기운을 품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바닥의 기운이 우리 몸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슬리퍼를 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의 기운은 위로 올라옵니다.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은 바닥을 닦으십시오. 물걸레로 닦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정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걸레질을 할 때 우리 집에 나쁜 기운이 씻겨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이 실제로 정화의 효과를 높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함께 움직이면 기운의 변화가 빨라집니다. 이제 우리 집의 색상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색상도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집 거실의 주된 색상이 무엇입니까? 너무 어두운 색은 운기를 불러들입니다. 너무 밝고 강한 색은 기운을 흩어지게 합니다. 재물운에 가장 좋은 색은 따뜻한 색입니다. 연한 노란색, 연한 살구색, 부드러운 베이지색. 이런 색이 재물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우리 집 전체를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실에 쿠션 하나, 방에 이불 커버 하나,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매일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색입니다. 금색은 재물의 색입니다. 거실 재물 방위 코너에 소주를 두실 때 그 옆에 금색이 들어간 작은 소품 하나를 놓으십시오. 금색 접시도 좋고 금색 리본을 두른 작은 장식도 좋습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금색은 재물을 상징하는 기운을 냅니다. 소주의 정화력과 금색의 재물력이 만나면 그 자리가 우리 집에서 가장 강한 재물 공간이 됩니다. 500원 동전 3개를 함께 놓으라고 했던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동전의 금속 기운이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할 때 우리 집은 서서히 재물이 머무는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집 바깥 이야기도 잠깐 해야 합니다. 우리 집 안을 아무리 잘 정리해도 바깥에서 탁기가 계속 들어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집 현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도에 쓰레기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현관문 앞에 신발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복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깨끗합니까? 우리 집 현관 앞이 지저분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기운 자체가 탁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주를 현관 왼편에 두어도 들어오는 기운이 이미 탁하면 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관 앞부터 깨끗이 하십시오. 그리고 현관문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이 잘 열립니까? 삐걱거리지 않습니까? 손잡이가 헐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현관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관문입니다. 이 관문이 삐걱거리고 소리가 나면 기운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경첩에 기름 한 방울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문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기운도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작은 것이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관에 밝은 조명이 있습니까? 현관이 어두우면 기운이 들어오기를 꺼립니다. 사람도 어두운 곳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에 밝은 조명을 켜두십시오. 자동 센서 조명이면 더 좋습니다. 문을 열면 밝은 빛이 맞이하는 우리 집, 그 빛이 좋은 기운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의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지 않습니까?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풍수에서 새는 물은 새는 재물입니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그것은 돈이 한 푼씩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한 방울씩 새는 수도꼭지, 1년이면 물통 몇 개 분량의 물이 낭비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됩니다.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십시오.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새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재물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현관 정리, 소주 배치, 빛과 바람, 이것들은 좋은 기운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배수구, 덮개, 변기, 뚜껑, 수도, 꼭지, 수리, 이것들은 들어온 기운이 밖으로 새지 않게 막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쌓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환기, 정리, 좋은 말, 이것들은 탁기가 우리 집에 쌓이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집의 기운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기운이 고여서 썩습니다.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텅 비어버립니다.
들어오고 나가되 탁한 것은 걸러지고 맑은 것만 남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우리 집의 이상적인 기운입니다. 소주는 이 과정에서 필터 역할을 합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걸러서 맑은 것만 우리 집 안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주의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필터가 엉뚱한 곳에 있으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정수기 필터를 변기에 꽂으면 물이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필터는 물이 들어오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곳, 기운이 모이는 곳, 기운이 머무는 곳, 이 세 자리에 소주를 두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 이야기입니다. 현관에 있는 신발 몇 켤레나 나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신발을 10켤레 이상 현관에 내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이 많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풍수에서 현관에 나와 있는 신발은 가족 수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식구라면 8켤레가 최대입니다. 그 이상이 나와 있으면 기운이 어지러워집니다. 들어오려는 기운이 신발에 걸려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래된 신발도 문제입니다. 신지 않는 신발을 현관에 두고 있으면 그 신발에 묵은 기운이 쌓입니다. 묵은 기운은 탁기입니다. 현관에 탁기의 근원이 있으면 아무리 소주를 두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오늘 현관을 정리하실 때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신발장 안에 넣거나 버리십시오. 현관이 깨끗해지면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 고장난 시계가 있습니까? 멈춰있는 시계가 벽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서랍 속에 건전지가 다 된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멈춘 시계는 멈춘 시간입니다. 멈춘 시간은 멈춘 기운입니다. 재물은 흐르는 기운을 따라갑니다. 멈춰있는 곳에서는 재물도 멈춥니다. 오래된 달력을 내리라고 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머물지 마십시오. 고장난 시계는 고치거나 버리십시오. 시계가 다시 움직이면 우리 집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기운이 흐릅니다. 기운이 흐르면 재물이 흐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 관계의 기운입니다. 우리 가족 사이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는 편안합니까? 자녀와의 관계는 따뜻합니까? 집에서 웃음소리가 자주 들립니까? 풍수에서 가장 강한 기운은 사람의 기운입니다.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가 좋으면 그 기운이 우리 집 전체를 밝힙니다. 반대로 관계가 나쁘면 그 기운이 우리 집 전체를 어둡게 합니다. 소주를 두는 것보다, 배수구를 닦는 것보다, 지갑을 정리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가족의 기운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수고했어, 고마워, 잘했어. 이 한마디가 우리 집의 기운을 바꿉니다. 그 기운이 재물의 기운까지 바꿉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가족 없이 돈만 있으면 그것은 빈 그릇입니다.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것, 이것이 진짜 돈복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복을 만들어 갑시다.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풍수에서는 세 곳을 꼽습니다. 현관, 부엌, 그리고 안방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부엌은 기운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안방은 기운이 쉬는 곳입니다. 이 세 곳이 모두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우리 집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특히 안방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방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곳입니다.
이 공간이 편안하고 깨끗해야 우리 몸이 충분히 쉴 수 있습니다. 몸이 충분히 쉬어야 기력이 회복됩니다. 기력이 있어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안방 침대 밑에 먼지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침대 밑에 오래된 짐을 넣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침대 밑은 우리가 자는 동안 기운을 주고받는 곳입니다. 그 아래에 탁기가 쌓여 있으면 잠을 자는 동안 탁기를 흡수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침대 밑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먼지를 닦으십시오. 묵은 짐을 꺼내십시오. 그 공간이 비어 있어야 맑은 기운이 순환합니다. 그러면 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잠의 질이 달라지면 기력이 달라집니다. 기력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의 기운, 우리 몸의 기운, 우리 삶의 기운,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바꾸는 것이 곧 우리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빛과 바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풍수는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는 집은 기운이 활발합니다. 바람이 통하는 집은 탁기가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낮에 커튼을 여십시오. 오전 햇살이 들어올 때 거실 커튼을 활짝 여십시오. 최소 30분. 이것이 자연이 주는 정화입니다. 소주보다 강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소주는 보조 도구입니다. 빛과 바람이 주인입니다. 소주를 두기 전에 빛과 바람을 먼저 들이십시오. 낮에 커튼을 꼭꼭 닫아두는 집, 답답하고 어두운 집, 이런 집에서 재물 기운이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은 햇빛 한 점 없는 방에서 식물을 키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은 빛을 먹고 삽니다. 재물 기운도 빛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소리입니다. 소리도 기운입니다. 항상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집, 항상 다투는 소리가 나는 집, 반대로 너무 조용하다 못해 적막한 집, 이 세 가지 모두 재물 기운에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새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십시오. 잠깐이라도 바깥 소리를 들으십시오. 새 소리가 들린다면 그날은 좋은 기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실내 분수를 놓아 보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는 재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멈춘 물은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삽니다. 재물도 멈추면 썩습니다. 흘러 들어와야 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집을 아무리 잘 정돈해도 지갑이 무너져 있으면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지갑은 돈이 사는 집입니다.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지금 바로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꺼내 보십시오. 열어 보십시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수증이 가득합니까? 카드가 너무 많아 두껍습니까? 다 쓴 포인트 카드가 끼어 있습니까? 오래된 상품권이 구겨져 있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갑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돈이 나간 흔적입니다. 영수증은 돈이 빠져나간 기록입니다. 다 쓴 카드는 텅 빈 기운입니다. 이것들을 품고 다니면서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을 맞이하려 합니다. 그런데 방 안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짐이 넘칩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손님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왔다 해도 머물겠습니까?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돈은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지갑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영수증은 전부 꺼내십시오. 포인트 카드는 자주 쓰지 않는 것은 빼십시오. 다 쓴 것들은 버리십시오. 지갑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가벼운 지갑에 새로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폐를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지갑의 지폐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구겨져 있습니까? 방향이 제각각입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이 뒤섞여 있습니까? 돈복이 있는 분들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의 지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폐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액 순서대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구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미신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구겨서 넣는 것, 그것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돈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손에 돈은 머물고 싶어 합니다. 태도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에너지가 현실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지갑 안에 지폐를 꺼내십시오. 펴십시오. 방향을 맞추십시오. 금액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이 행동 하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지만 이것을 매일 하는 사람과 평생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의 10년 후가 다릅니다. 이제 돈을 쓸 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돈을 쓸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마트에서 계산할 때, 카드를 꺼낼 때, 이체를 할 때, 또 나간다, 아깝다, 이것도 써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돈을 쓰고 계십니까? 이 마음으로 나간 돈은 원망을 품고 떠납니다. 원망을 품고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지못해 무언가를 해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야. 정말 하기 싫은데 그 사람에게 다시 가고 싶습니까?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속에서 나간 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돈을 쓸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잘 쓰인다. 다시 돌아온다. 억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만 해도 됩니다. 그 말이 쌓이면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쌓이면 기운이 됩니다. 기운이 쌓이면 현실이 됩니다.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돈을 원망하며 쓴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그 세월 동안 돈이 잘 모였습니까?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보너스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운이 바뀌려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느냐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먼저 옵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길에서 동전을 줍게 됩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동전은 재물 기운의 씨앗입니다. 죽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더 큰 것이 온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꿈에서 물이 맑게 흐릅니다. 폭포가 쏟아집니다. 비가 시원하게 내립니다. 물꿈은 재물꿈입니다. 맑은 물일수록 좋은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왠지 모르게 가볍습니다. 평소와 달리 편안합니다. 숨이 트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우리 집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최근에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소주를 두고
지갑을 정돈하고 습관을 바꾸면 그 흐름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운이 바뀌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재물 기운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운이 열리는 순간에 스스로 닫아버리게 됩니다. 재물 기운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시기는 1년 중 2번입니다. 첫 번째는 입춘 전후 일주일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입추 전후 일주일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 두 시기에 자연의 기운이 크게 바뀝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기운이 전환되는 이 순간 재물의 흐름도 함께 바뀝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 집을 정돈하십시오. 소주를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지갑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자연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강물이 방향을 바꿀 때 그 흐름을 타면 멀리 갑니다. 거스르면 제자리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시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입춘과 입추 전후 일주일 안에 크게 다투지 마십시오. 기운이 전환되는 시기에 생긴 다툼은 그 기운을 타고 우리 집 안에 깊이 박힙니다. 평소보다 오래 갑니다. 평소보다 깊이 남습니다. 이 시기만큼은 참으십시오. 둘째, 큰 소비를 하지 마십시오. 기운이 열리려는 순간에 재물이 크게 빠져나가면 열리던 문이 다시 닫힙니다.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라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하십시오. 셋째, 이사를 가급적 피하십시오. 이사는 우리 집의 기운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입니다. 기운이 전환되는 시기에 집의 기운까지 흔들리면 혼란이 커집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시기는 피하십시오. 이제 소주 교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소주를 언제 바꿔야 합니까?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기간으로만 정하지 마십시오. 소주가 스스로 신호를 보냅니다. 세 가지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소주병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침전물이 생겼습니까? 뿌옇게 변했습니까? 소주는 원래 맑고 투명합니다. 탁해졌다는 것은 탁기를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화할 힘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즉시 바꾸십시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까? 이것은 소주가 흡수한 탁기가 한계에 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소주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두 달이 넘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도 두 달이 지나면 반드시 바꾸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탁기는 쌓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 달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교체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탁기를 흡수한 소주를 쓰레기 안에 두면 그 기운이 우리 집에 그대로 머뭅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버리십시오. 싱크대 배수구에 천천히 흘려보내십시오. 물과 함께 탁기가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빈 병은 깨끗이 씻어서 버리십시오. 새 소주를 두기 전에 그 자리를 한번 닦으십시오. 자리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세는 방식도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셀 때 빠르게 세십니다. 후다닥 세고 지갑에 넣습니다.
그런데 돈복이 있는 분들은 다르게 합니다. 천천히 셉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셉니다. 급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을 급하게 다루면 돈도 급하게 떠납니다. 돈을 천천히 소중히 다루면 돈도 오래 머뭅니다. 다음에 돈을 세실 때 한번 천천히 세 보십시오. 한 장을 세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한 장을 세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 집 화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거실에 화분을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식물이 좋을까요? 재물운에 좋은 식물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전수입니다. 이름에 금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그란 잎이 동전을 닮았습니다. 키우기도 쉽습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거실 재물, 방위 코너에 두면 좋습니다. 둘째, 만년청입니다. 이름 그대로 만년 동안 푸른 식물입니다. 장수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예로부터 집안에 두었던 식물입니다. 셋째, 행운목입니다. 이것도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물만 적당히 주면 잘 자랍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거실에 두어 보십시오. 식물이 잘 자라면 우리 집의 기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확인이 됩니다. 식물이 시들면 기운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때는 환기를 더 자주 하시고 탁기가 쌓인 곳을 찾아보십시오. 식물은 우리 집 기운의 바로미터입니다. 잘 활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집 침대 방향입니다. 침대 머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창문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바깥 기운이 머리로 직접 들어옵니다. 밤의 기운은 음기가 강합니다. 그 음기가 머리로 직접 들어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머리가 맑지 않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재물 관련 결정에서 실수가 생깁니다. 침대 머리는 단단한 벽 쪽을 향하게 하십시오. 벽이 뒤를 받쳐주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안정된 수면이 맑은 머리를 만듭니다. 맑은 머리가 좋은 판단을 만듭니다. 좋은 판단이 재물을 만듭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소주를 두지 말아야 할 세 곳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화장실, 침실 머리막, 냉장고 위, 이 세 곳에는 절대 두지 마십시오. 소주를 두어야 할 세 곳도 기억하고 계시죠? 현관 왼편, 부엌 가스 레인지 오른편, 거실 재물 방위 코너, 그리고 우리 집 습관 6가지, 창문 틈, 배수구 덮개, 깨진 그릇, 오래된 달력, 현관 거울 방향, 소파 등받이, 이것들이 우리 집의 기운을 바꾸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물건 줄이기, 문 열어두기, 어두운 곳에 빛 넣기, 바닥 닦기, 식물 기르기, 좋은 말 하기까지 많아 보이지만 하나씩 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며칠 만에 지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현관만 정리하십시오. 내일은 배수구 덮개만 닫으십시오. 모레는 깨진 그릇만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이면 우리 집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힘은 꾸준함입니다. 젊은 세대보다 우리가 강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합니다. 그 힘을 여기에도 써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돈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가난했다는 것, 그것은 기운의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기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혀 있었다면 지금부터 뚫으면 됩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돈복이 바뀐 분들은 대부분 50대 이후에 바뀌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우리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독립하고 시간이 생기고 우리 집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의 기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소주 한 병, 습관 하나, 이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우리 집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변화를 시작합시다. 이제 오늘 영상의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주의 자리, 방향, 시간, 우리 집 습관, 지갑, 말, 그리고 대운이 바뀌는 시기와 신호까지 머릿속에 다 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만 추려드리겠습니다. 하나입니다. 현관을 청소하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둘입니다. 소주 한 병을 준비하십시오. 현관 왼편, 부엌 가스 레인지 오른편, 거실 재물 방위 코너, 이 중 한 곳에 오전 중에 두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내려두십시오. 이 집에 맑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세십니다. 싱크대 배수구를 닦으십시오.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주십시오. 덮개를 덮으십시오. 넷입니다. 지갑을 여십시오. 영수증을 전부 꺼내십시오. 지폐를 방향 맞춰 정돈하십시오. 다섯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이 말을 멈추십시오. 돈이 없어. 대신 이 말을 하십시오. 그래도 이만큼은 있다. 5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오늘 하신다면 오늘부터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입니다. 하나씩 바꾸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한꺼번에 바꾸려 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작은 것 하나를 평생 지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돈이 안 모여서 지치셨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막힌 것은 뚫을 수 있습니다. 흐르지 않던 것은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소주 한 병,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 이것이 시작입니다.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돈은 벌어야 옵니다. 하지만 기운이 열려야 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진짜 재물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운을 바꿔 나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정보로 돌아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갑 색상과 재물운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지갑색이 있습니다. 지금 들고 다니시는 지갑이 그 색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신 노력이 반감되기 전에 다음 영상도 꼭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